자, 161페이지를 보시죠. 이제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할 게 지도 감독 요겁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는 단계거든요. 복습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복습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잘 알면 쉬운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제 다 기억나면 사실 쉬워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더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게 듣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일단 남아갈 겁니다. 자, 지도 감독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단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속의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도감독관자가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도의사,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 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인데, 이때 등록관청은 자, 분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감독을 관자가 누구를 지도감독하냐면, 지도감독 대상은 일단 거래정보사업자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요.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거래정보사업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이것 또는 이것에 대하여 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을 그대로 언뜻 본다면, 자,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사하고 둘 다 모두 이 셋이 다 감독할 수 있다라고 글자는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하면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느냐? 이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해줘요? 네, 국장이 해주죠. 그러니까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다? 국장한테만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논리로, 자,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에 등록을 누가 해줘요? 시도의사가 등록해주나요?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자, 등록 누가 해줘요? 그렇죠. 등록관청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논리로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다? 네, 등록관청에 있는 거예요. 이때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별도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처리를 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감독 권한도 어디에 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자, 서울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광명시에 뭐가 있다? 분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에는 감독 권한은 어디서 있다? 종로구청에서 있어요. 자,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멀죠? 네, 상당히 멀어요. 여기 오는데. 자,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등록관청 담당부문도 뭐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사무소가 있죠? 여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록관청이 이제 감독관을 갖는데, 문제는 등록관청의 상급 기관이 어디예요? 등록관청이 자기 위에 상급 기관. 시도지사죠. 자, 그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 또 상급 기관이 어디예요? 네, 국장이죠. 그럼 결국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요즘 부동산이 가장 많이 좀 말썽 있는 데가 어디예요? 네, 강남. 있죠. 강남에 지금 재개발 단지들 지금 많이 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잠실단지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좀 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강남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셋 중에서 자, 부동산에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막 터져요. 자, 뭐가지
위태위태한 사람이 누굴까요? 시도지사인가요? 국장이죠. 왜? 박원순은 뭐예요? 선거로 뽑았죠. 예, 그러니까 뭐가지? 무슨 법에 위반돼가지고 교도소 가기 전까지는 뭐가지 안 떨어져요. 그럼 결국 누가? 국토교통장관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야, 너 좀 가봐라 라고 누구한테? 시도지사 명령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도지사 바쁘죠.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등록관청에게 야, 너 좀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등록관청에서는 야, 너 좀 가봐라 할 때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단속을 누가 많이 해요? 예, 등록관청.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청에서 단속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결국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등록관청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결국은 누구부터 시작한다? 예, 국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중개사 지도감독 권한은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도감독 방법은 아까 협회 지도감독 방법과 같습니다. 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에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에 출입해가지고 장부서류를 조사, 그 다음에 또 검사이거나 또 뭐 할 수 있다?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 검사,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때 중개사무소는 무등록 사무소까지도 일단 포함이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무소. 즉 뭐야? 무등록이죠? 그럼 무등록 단속해야죠? 그래서 단속하려면 출입할 수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만약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이거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떻게 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아까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이것도 500만 원 과태료였죠? 거래정보사업자도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간단하게 몇 개를 보죠. 지도감독 사유가 있었죠? 지도감독 사유. 자, 부동산 투기 등 거래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 어떤 특정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 포괄적이에요.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어떤 위반 행위를 전체적으로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등록소 업무 정지 등 뭐예요?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협조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협조 요청할 누구한테? 자, 누구한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자, 누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지도감독하는데 자,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함에 있어서 불법 중개를 단속한다. 그러면 좀 강남의 잠실 같은데 단속합니다. 그럴 때 협조 요청할 수 있는데 협회도 협조 요청할 수 있고 또 어디에 되고요? 관계기관에도. 근데 협회는 요청하면 따라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관계기관이 뭐냐면 뭐가 있어요? 관계기관? 경찰서. 경찰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요청해요? 사무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싸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때는 경찰을 대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소방서는 또 왜 요청해요? 이거 문 따려고. 문 잠궈놓고. 자, 여기에 지금 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지금 개업공개사 뭐 무등록 개업공개사 사무실이 있다 뭐 그러는데 여기 단속 들어가려니까 문 잠궈놔 버렸죠. 이게 문을 강제로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방서도 요청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관계기관이에요. 자, 근데 관계기관에 따라야 된다 아니고 누가 따라야 된다? 협회가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관계기관은 해당되지 않고 협회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단속을 한 거예요. 단속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1-1, 그 다음에 3-3 이런 형벌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관청에서 고발 조치합니다. 이거는 관청에서 할 게 아니죠. 예, 그럼 이제 이때는 고발 조치를 하고 행정관청에서 처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정처분이에요. 자, 행정관청에서 처분하는 거다. 그래서 행정처분. 행정처분하면 뭐가 있다? 취소, 그 다음에 정지가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하면 뭐가 있다? 취소, 정지. 취소와 정지.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행정관청에서 하는 처분이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 거는 지정 취소가 있는데요. 자,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뭐가 있냐면 자격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이거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개업공개사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 취소, 등록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있죠. 자, 그래서 등록 취소와 그 다음에 업무정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건 누가 한다? 등록관청에서. 등록관청에서 한다. 자, 고유한 권한입니다. 자, 일단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처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정지 누가 한다? 등록관청에서 한다. 고유한 권한이라 했죠. 그럼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그쵸. 자, 간단하게 자기가 뿌린 시 자기가 걷어들인다고 보면 돼요. 내가 뿌린 시 내가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누가 해줘요? 국장이죠. 그러니까 걷어들인 것도 누가? 국장이. 그 다음에 자격증교부 누가 해줘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걷어들인 것도 누가? 그 교부한 시도지사가. 개업공개사 등록 누가 해줘요? 등록관청에서 하죠. 그러니까 걷어들인 것도 누가?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내가 뿌린 시 내가 걷어들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유한 권한이다. 이거 시험 문제 실제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시도지사나 국장이 자기가 상급기관이라고 이내 취소나 업무정지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요 취소를 하고자 할 때 뭘 실시한다? 청문을 실시합니다. 뭐 할 때요?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자, 이 청문은 뭐예요? 청문. 여러분 청문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국회 청문회. 근데 청문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청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원래 본인에게는요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청문은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너 그런 사실이 있냐? 물어보고 너 변명 좀 해봐라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사전 구제 절차예요. 근데 국회 청문회는 이 구제 절차가 아니더만요. 아, 반 죽여버리죠. 왜? 예. 국회 청문회에 들어갔다가 아, 반 죽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청문이라는 게 뭐다? 사전 구제 절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고자 할 때입니다. 하고 나서 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데요. 자, 이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또 뭐 의견만 진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지 처음 받을 때는 일단 의견 진술서를 써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청문 대상은 중개사법에 있습니다. 절차는
절차는 어느 법이냐면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자,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행정처분은 머릿속에 여러분들 뭘 기억하라?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요거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5페이지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에 뭐 있어요? 지정, 취소. 자, 이제 지정, 취소부터 보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지정, 취소. 지정, 취소권자는 누구다? 예, 국장이 지정, 취소권자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뭐야?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5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지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1년 이내 운영했을 때, 그 다음에 사망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요거는 두 글자로다가 한번 묶으면 거짓 운영 정보 1년 사망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주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거짓 부정 지정. 부정번호 지정받았습니다. 아까 뭐 부정 등록한 거 있죠? 그거와 뭐 내용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뇌물 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면 지정이 어떻게 한다? 취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 위반. 자, 운영규정,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자, 지정 절차를 한번 볼까요? 지정 절차를 보면 일단은 지정 신청을 하죠. 여기다가 요건 썼다가 지울 겁니다. 자,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하고 지정서를 뭐 한다? 교부를 해줍니다. 이거는 지정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배운 거예요? 2주 전, 전전주에 배울 겁니다. 자, 이거는 30일 이내. 자, 그럼 지정받았죠? 자, 어차피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금 대답은 당연히 안 나올 거고, 대답 안 나온다고 저는 뭐라 그러진 않는데, 단 5월달부터는 제가 잔소리 좀 할 겁니다. 자, 일단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를?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뭐 해가지고 제정하여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지정 신청하면 지정해주는 기간은 며칠이고요? 30일이고 지정받았습니다. 운영규정 제정해서 승인받는 기간은 뭐다? 3개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승인받지 않고 운영했거나 변경할 때 승인받지 않았거나 내용에 위반해서 운영했거나 그래야 된다면 어떻게 된다? 운영규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운영규정 위반은 어떻게 돼? 지정을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같이 좀 기억해놨어요.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도 됩니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저는 따로따로 암기를 잘 안 시켜요. 관련되는 것은 다 같이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운영규정 위반은 어떻게 된다? 운영규정은 지정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지우고요. 자, 정보공개 위반.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예,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 의무가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 3가지 의무 있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사유 5가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 한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이거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돼요. 자, 이거는 형벌사항도 같이 해당됩니다. 같이 기억하라 그랬죠? 지금은 이게 힘들어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힘든데 이걸 그냥 꾸준하게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 운영하셨을 때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에 운영하라? 1년 이내 운영하라. 1년 이내 운영하지 않는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사망예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망예산하면 효력이 지정 효력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사망예산했습니다. 지정을 취소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 청문 실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못하죠. 죽은 사람한테 야 취소할 거니까 와라 라고 하면 못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대상이 아니라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정 취소예요. 지정 취소는 취소 사유만 있고 후속에 대한 조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유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격 취소를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우고 나서 저쪽부터 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일단 누가 처분하는 거죠? 예, 누가 처분한다? 시도지사가 처분하는데 시도지사 중에서 누구예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예, 교부한 누구예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하고 자격 취소는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 그럼 자격 취소 사유를 보죠.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양도 대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업무를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았을 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니까 자격 취소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억하면 돼요? 네,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보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자격증 양도 대여한다. 이건 한 글자짜리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일과를 이중소속했을 때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네 가지 부양자증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 뭐 있어요? 자격증을 부정방법으로 취득한 것. 자, 부정행위를 하긴 했는데, 자, 컨닝하다 잡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취득 안 되겠죠? 예, 제가 시험 부분에서 제가 지우개 갖고 들어간 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날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자격증 취득이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해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대리시험을 봤다거나 대리시험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제가 3월 달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시험지가 유출된 사건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죠. 그러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되지만 기존에 자격증 받은 게 있죠. 그거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취득이 그러면 자격 취소됩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 뭐 하게 되면 양도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자격증 양도돼요. 양도되면 어떻게 한다? 자격 취소되죠. 이거 형벌 양도되면 형벌 1-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자, 이제 조금씩 형벌이 머릿속에 잡혀가기 시작해요. 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양도되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게 하면 계속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되면 어떻게 된다? 자격이 취소되고 형벌 1-1
자, 자격정지. 이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처분하는 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처분하는 거야. 자,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처분하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처분하는 거다. 자, 근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그럼 자격정지 받으면 뭐에 해당되죠? 자격정지를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2주차에 배웠던 거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정지 기간 동안이 뭐예요? 결격 사유예요. 결격 사유니까 당연히 뭘 못해요? 예, 업무를 못하죠. 일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일을 못하는데 그 정지기간 중에 뭐 했어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소속했죠.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이중 소속하게 되면 자격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네, 중개사법. 중개사법 위반해서 뭐 하게 되면 징역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일단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취소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형은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은 취소 사유? 아니죠. 뭐만 취소 사유예요? 징역형만 취소입니다. 그럼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은요? 상관없죠. 자, 이 법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가 뭐가 된다? 자격 취소 사유고요.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어떻게 된다면 취소된다면 이때 자격증을 반납을 해줘야지면 됩니다. 며칠 이내에 반납하냐면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줘야 돼요.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며칠 이내? 어디다가 반납하냐면 교부한 시도의사. 취소 처분한 시도의사죠. 자, 자격 취소 누가 해요? 시도의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처분한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7일에 반납한다. 요거 자격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자격증 반납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이 교부한 시도의사, 취소 처분한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를 하게 되면 자,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도 지사에게 뭐 한다?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나 한다 그랬어요? 5일.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딴 데서 뭘 못해요? 그러면 등록관찰 통보해야죠. 자, 그렇죠. 일 못하게 하려면 등록관찰 통보해줘야죠. 예. 근데 왜 여기다 시도의사 국장에게 통보하느냐?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시험 못 보죠. 시험 못 보죠. 몇 년간? 5년. 5년이에요? 3년이에요? 네, 3년입니다. 3년. 5년은 뭐예요? 5년짜리 있어요.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5년이죠? 자, 부정행위가 5년이고, 자, 취소되면 어떻게 한다? 자, 3년. 3년 동안 시험을 못 봅니다. 자, 그러면 국장과 시도의사가 뭐예요? 국장과, 아까 잠깐 언급했었어요. 국장과 시도의사가, 그렇죠.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됐다면 명단을 여기다가 통보를 해줘야지만 여기 가서,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돼요? 시험을 못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며칠 이내?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보한다. 이건 시험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시험 못 본다? 3년. 네, 그 시험을 못 보게 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자,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죠.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교부한 시도의사와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이거 한번 보죠. 자, 지금,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다릅니다. 자격증은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했고요. 지금 여기 광명시에 와서 중개 업무를 하다가 취소 사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누가 이제 조사해야 돼요.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이 여기 와서 어떻게 조사해줘야죠. 그 다음에 취소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줘야죠. 청문을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서울까지 멀죠? 여기하고 서울은 되게 멉니다. 멀어요. 그래서 뭐니까 이게 불편하죠. 담당본이 여기까지 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너 청문 받으러 저쪽 서울까지 가야 돼요. 그게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때 교부안과 사무소가 다를 때 이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자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의사 시도지사에게 뭐한다? 통보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교부한 시도의사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다르다. 그러면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자, 그러면 이게 아마 맨 밑에쯤에 있지 않나요? 네, 맨 밑에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여기서 이렇게 다를 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이거부터 따져야죠. 자, 이 문구를 보세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자,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안 한다? 자격 취소 처분을 안 한다. 자, 요걸도 따져야죠. 안 한다. 그럼 뭐만 하는 거야, 지금? 절차. 그러면 처분하라는 얘기 아니죠? 처분하라는 얘기 아니고 뭐예요? 절차. 절차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조사해야죠. 사실관계 다시 조사한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청문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문까지 어디서? 예,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겠죠? 그래놓고 나서 그 최종적 결과를 어디로 통보한다?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면 그러면 교부한 시도의사는 가만히 앉아서 뭐만? 취소 처분만 하면 됩니다. 일은 누가 다 하고요? 예,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다 하죠. 그러면 교부한 시도의사는 앉아서 코만 풉니다. 손 안 대고 코만 풀어요. 자, 앉아가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그대로 결과물만 보고 취소 처분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처분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만 절차만 이해한다. 자, 이렇게 구분하면 이제 자격 취소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 정지를 보죠. 자격 정지. 자,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켜 놓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정 기간이 몇 월 범위냐면 6월 범위예요. 6월 범위 내에서 자,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자격 정지는 하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처분하는 거? 이거는요. 예. 이거는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자, 자격 정지는 개업 공개사 처분하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만 처분하는 거다? 소속 공개사. 그러면 소속 공개사가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자, 이중 소속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인장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금지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써요. 자, 이 행위를 누가 했을 때예요? 누가 했을 때? 소속공개사. 자, 무슨 행위? 이중 소속했을 때, 인장과 관련된 부분 위반했을 때, 설명서 관련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계약서 관련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자, 거짓 기재 금쟁이. 자, 이인 설계 거짓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중 소속 보죠. 이중 소속은 절대 금지되죠. 절대 금지된다. 자, 개업 공인중, 자, 소속 공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개업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요, 이때는요, 절대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 등록 취소고, 그 다음에 형벌, 예, 1-1. 이중 소속은 1년 이하 징역도 1,000원 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중 소속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처분이고요. 요거 형벌, 예, 형벌 똑같아요.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자, 이중소속하면 일단은 이중소속하면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등록 반드시 취소되고 1-1이라고 했죠. 그럼 뭡니까?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되고 1-1 이렇게 됩니다. 정지가 될 수 있고 1-1. 자, 이중소속은 절대 금지된다. 자, 인장 위반.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그래서 조금씩 기억이 나시네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는 거죠. 자,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개인,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부칙, 소속공개사는 어떤 인장이었죠? 가족관계등록부,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크기가 30, 맞아요. 자,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하라. 자, 그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하면 되고요. 자, 법인은 어떻게 된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 인장,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이나 아니면 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등록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인장 만약 바뀌면 변경되면 며칠 이내 변경 등록하라 그랬어요?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자주 들어야 돼요.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그러니까 이런 인장을 등록해 놓고 또 등록된 인장 사용해 줘야죠. 중개면 써서. 만약에 서명날이 나는데 이렇게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누가요? 소속공개사 하면 자격정지예요. 이거를 인장과 관련된 부분을 개업 공인중개사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얘가 위반한다면 어떻게 한다? 자격정지. 자, 확인설명.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관련인데요. 자, 확인설명. 어떻게 확인설명 했었죠? 확인설명. 자, 이건 아마 저번 주에 배웠던 건데요. 확인설명.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자, 확인설명 방법.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어떻게 하라? 제시하라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자, 물어보면 기억 안 나더라도 제가 얘기하면 저런 거 배웠던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와야 돼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자격정지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의무? 있다 그랬던가요?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다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해서 뭘 한 건 아니에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격정지인 거예요. 그럼 자격정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의무했어요? 개업공개사. 얘는 안 했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아니에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했는데 잘못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그럴 때 뭐가 된다? 자격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요거는요, 서명 및 날인만 해당됩니다. 자, 확인설명서,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서명. 자, 이 소속공개사, 누구 함께? 개업, 공인중개 함께 서명 및 뭐하라? 날인하라 했죠. 요거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거짓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쓴다. 금지되죠? 자, 그러면 자격정지. 이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요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요? 상대등록 취소예요. 상대등록 취소. 자, 근데 이거를 누가 위반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 위반한다면 자격정지. 자, 그러면 금쟁이는 1-1과 3-3으로 나눠지죠. 자, 금쟁이. 제가,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라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금쟁이는, 자, 1-1과 그 다음에 3-3. 이건 썼다가 지울 겁니다. 자, 1-1, 3-3, 1-1. 매무수거.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3월 달에는 제가 꼭 기억하라고, 암기하라고 할 것 중에 하나. 1-1, 매무수거. 매, 중개, 대상, 물에 대한 매매업. 무, 등록. 업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아니면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수,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보수, 초과수 있었죠? 초과, 수수, 거짓 언행. 거짓 언행이 있었죠.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쳐 있었죠. 자, 요게 1년 이하 징역처벌 벌금, 매무수거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3-3 증직상투 있었죠? 자,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있었고요.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 있었죠? 쌍방대리, 그 다음에 또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두 가지였죠?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전매가 제한되는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증직상투였죠. 열심히 적기는 적는데. 근데 수업 끝나고 보긴 봐요. 늘 물어보는 거. 안 보죠? 네, 중개사법 보면 또 뭐라 그랬죠? 제가 보지 말라고. 수업 끝나고는 1차 과목 봐줘야지만 되죠? 자, 적는 걸 제가 뜯어 말리진 않는데, 수업에 설명할 때는 조금 여기서 집중을 좀 해주세요. 예, 적는데 너무, 하다 보면 설명을 놓칩니다. 다른 선생님도 다 그렇죠? 자, 그죠? 1-1 매무수거입니다. 중개대상은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은 거 명의용, 보수, 초과, 수수, 거짓 언행이 있었어요. 자, 3-3은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 있죠? 투기조장. 자, 수업 시간에 쓰는 것보다는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그게 굴려서 이렇게 한번 굴려보면 그게 나중에 기억에 더 남아요. 자, 보죠. 보면 이 금쟁이를 누가 한다면, 예, 소속중개사 한다면 자격 정지예요. 자, 요건 주겠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또 물어볼 거예요. 20분 뒤에, 한 20분, 30분 뒤에 물어볼 겁니다. 자, 보죠. 금쟁이를, 요거를, 소속 공인중개사 한다면 자격정지. 이거를, 개업 공개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취소. 상대 등록 취소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쟁이까지. 요거를 누가 위반한다면, 소속 공개는 자격정지예요. 근데 이거를,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등록관청에서 먼저 발견을 한다면요. 이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 시도지사예요. 등록관청의 관할 시도지사. 자, 광명시의 관할 시도지사가 어디예요? 광명시의 관할 시도지사는 예, 경기도지사죠. 자, 등록관청은 먼저 말이에요. 이 규정이 왜 나왔느냐? 단속을 누가 많이 해요? 등록관청에서 많이 하죠? 자, 이제 사무실 단속 딱 합니다. 했더만 소속공개사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럼 소속공개사 이게 발견됐으면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얘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아는 것은 알려줘야죠. 그래서 자기 관할 시도지사.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와서 지금 뭐하고 있다? 소속공개사로 일하고 있는데 광명시청에서 단속 나온 거예요. 단속 나왔더만 소속공개사 이 위반 행위가 들켰습니다. 그러면 이 광명시청에서는 어디로 통보해야 돼요?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자기 관할 시도지사라고. 그래서 광명시의 관할 시도지사는 어디다? 예, 그것까지 물어보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광명시에서 자, 일단 발견했습니다. 어디로 통보한다? 예, 경기도지사로 통보하는 거예요. 자기 관할 시도지사 통보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교부한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달라졌죠? 그럴 때는 요게 그대로 다시 적용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랬죠?
요 규정은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자격 정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있죠? 자, 좀 쉬었다 하시죠.